여러분, 혹시 아깝다는 말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단순히 물건을 낭비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를 다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존중의 마음이 담긴 아주 강력한 일본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타이나이인데요. 오늘 이 한 단어에 담긴 정말 깊고 넓은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힘은 정말 대단해서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왕가리 마타이가 모타나이에 너무 큰 감명을 받은 나머지 이걸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의 공식 슬로건으로 삼자고 제안했을 정도예요. 한 나라의 단어가 세상을 바꾸는 구호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아깝다나 낭비야 라는 말하고 모타나이는 결이 좀 달라요. 모타나이는요, 단순히 자원이 줄어드는 걸 아까워하는 걸 넘어서요,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미안함, 그걸 만들어준 자연과 사람에 대한 감사와 존중, 그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의 감정까지 모두 담고 있는 훨씬 더 입체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모타이나이가 왜 단순한 낭비 그 이상인지 그 안에 담긴 어떤 영적인 뿌리를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참 흥미롭게도 이 전통적인 가치가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어떤 역설적인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이 주제로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꿀팁까지 싹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토록 강렬한 감정은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 역사적이고 정신적인 뿌리를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타이나이의 시작은 불교 용어인 모타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모타이가 뭐냐면 바로 사물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나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가치가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릴 때 느끼는 그 안타까움, 그게 바로 모타이나이가 된 거죠. 여기에 일본 고유의 사상인 애니미즘이 더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모든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내가 쓰는 찻잔, 도구, 심지어 낡은 우산 같은 사물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러니 물건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내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생각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리쿠요라고 해서 평생 옷을 입느라 고생한 낡고 부러진 바늘을 위해 추모 의식을 열어주고요. 닌교쿠요는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인형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신사에서 정중하게 떠나보내는 의식입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느껴지시죠? 자, 그럼 이런 정신적인 가치가 실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완벽한 순환 경제, 즉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17세기에서 19세기 에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기모노 한 벌을 예로 들어볼까요? 처음엔 멋진 옷으로 입다가 낡으면 아이 옷으로 고쳐 입히고 그것도 작아지면 잘라서 청소용 걸레로 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걸레마저 다 다르면 태워서 그 재를 밭에 비료로 썼다고 해요. 와, 말 그대로 버려지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제로 웨이스트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네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모타이나이 정신이 과연 오늘날의 일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 충돌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마 일본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물건을 그렇게 아낀다는 나라에 왜 이렇게 비닐 포장이며 플라스틱이 많지? 맞습니다. 이 오래된 가치와 현대의 모습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간극이 존재해요. 그 충돌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타이나이 정신은 필요한 만큼만 써라 라고 말하지만 손님에 대한 극진한 대접을 의미하는 오모테나시 문화나 철저한 위생관념 때문에 과자 하나도 개별 포장하는 게 당연시된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이 조금만 안 예뻐도 유통기한이 임박해도 그냥 버려지는 식재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 모타이나이 정신이 마주한 가장 큰 두 가지 도전 과제는 바로 과대포장과 음식물 쓰레기 문제인 겁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사회의 편리함, 그리고 소비 문화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대한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 속에서 모타이나이 정신을 되살리려는 멋진 움직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흥미로운 주제야말로 언어 교환할 때 대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최고의 소재 아니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언어 교환 파트너와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실용적인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모타이나이 상황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을 땐 wasteful이라는 형용사를 쓰면 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음식을 버리는 건 정말 낭비야 라고 말하고 싶다면 It's wasteful to throw away good foo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싶다면 sustainability, 즉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꺼내보세요. 모타나이 is an old form of sustainability. 이렇게 말하면 전통적인 개념을 현대적인 가치와 딱 연결시켜주는 아주 지적인 문장이 완성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현대 일본의 역설, 바로 과대포장을 콕 집어 말하고 싶을 땐 오버패키징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용해요. 이 단어를 써서 일본의 과대포장을 보고 좀 놀랐어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나라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대화가 훨씬 더 흥미로워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에도 시대의 그 완벽했던 재활용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는 세련된 표현, 바로 circular economy, 순환 경제입니다. Edo Japan had a perfect circular economy.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의 파트너가 깜짝 놀라면서 감탄할걸요? 이 질문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포장 문화는 어떤지, 낡은 물건을 고쳐 쓰는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단순히 단어를 연습하는 걸 넘어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정말 멋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못한 아이가 있나요? 혹시 아직 온전히 피워보지 못한 재능,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시간, 혹은 소중함을 잊고 지낸 관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모타이나이라는 단어처럼 그 속에 담긴 깊은 문화와 생각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대화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질 겁니다. 다음 대화에서 그 문을 활짝 열어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